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출세 4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어제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가 2,046명입니다.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보면은 3.9명이죠.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0,000명이 넘습니다. 자살에 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도 많다고 하고요. 더더뉴스에서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 기자님. 예. 보통 우리 기사 쓸 때 이 자살이란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극단적 선택 이런 말을 쓰는데요. 오늘은 예. 통계와 잘못 알려진 실태를 중심으로 다뤄볼 네. 예정이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말을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통계상의 공식 용어가 자살이니까 그걸로 쓰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방금 1만 명이 넘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에 한국생명 존중 희망 재단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2020년 작년이죠. 자살 사망자 잠정 수치는 13,018명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제가 한번 따져봤는데요. 900명이었습니다. 자살자가 코로나19 사망자보다 14.5배나 더 많은 것이죠. 그래요. 성 기자. 예. 혹시 지금 헤드셋이나 이어폰으로 전화 받고 계십니까? 예, 이어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요. 음질이 좀 안 좋으니까요. 어떻게 좀 이어폰을 빼고 그대로 좀 통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폰을 해제했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13,018명이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보다 사망자 수가 그럼 이게 몇 배예요, 그러면요? 14.5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OECD 회원국 중에 어떻다 그런 얘기 하는데 예. 자살률이 제 기억으로 1위 아니었습니까? 이제 거의 매년 1위를 하고 있고요. 예. 지난해 자살자 사망자 수가 2011년하고 비교하면 13%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줄긴 줄었군요. 굉장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OECD 1위. 평균보다는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1위이면서 2배가 높다, 평균보다. 예. 자, 그러면요. 자, 이 자살에 대한 얘기 우리가 사실은 많이 꺼리긴 하는데 오늘 이 주제로 고르신 이유가 뭐예요? 저도 그렇지만은 누구나 주변에 자살한 지인이 한두 분쯤 계실 건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극단적 선택이 많다는 방증일 겁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아서 조기 발견을 방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잘못 알려진 거예요, 정보가? 우리 흔히 자살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겠는데요. 누가 제일 쉽게 자살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냥 얼핏 생각하면 보통은 청소년이라든지 학업 성적 고민이 많은 청소년, 사춘기 또는 실현당한 사람 또는 스트레스 직장에서 많이 받은 사람 또는 사업 실패하신 분 보통 이렇게 떠올리지 않나요? 근데 진행자님의 인식은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을 놓칠 가능성이 큰 거죠. 제가 그러면 자살 관련해서는 좀 상식이 없네요, 그러면요. 그런 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통계로 실제로 봤을 때 그 자살이 많은 계층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길래? 확정치가 나와 있는 최근 통계는 2019년 통계인데요. 자살이 가장 많은 성별 연령별 계층은 80대 남성입니다. 80대 남성의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134.4명. 80대 남성이라고요? 전 계층 평균이 26.9명이니까 80대 남성이 전 계층에 비하면 5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19 사망자 수하고 비교하면 34.5배 정도가 더 많죠.
34배 이상 많다.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자살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을 하는데요. 예, 예. 전 연령대를 살펴봐도 남성들이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최근 5년 동안 데이터를 살펴봐도 남성 자살률이 계속 더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도시 지역과 저 농촌 지역, 시골 지역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도시 지역의 자살자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 선입견들이 있는데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예. 지역별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충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제주, 강원 이런 순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은 제일 적었고요. 전남, 세종, 경기도, 광주, 광역시 순으로 적었습니다. 우리 그 선입견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르죠. 그러네요. 예. 정말 직업별로는 예. 학생, 가사, 무직이 한 부류로 묶이는데요. 예. 이 분류에서 제일 자살이 많습니다. 여성 자살자의 75.4%, 남성은 54%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 자료를 본다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살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의 동기가 경제적인 곤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또 이어지진 않는데요. 통계로 나와 있는 이 경찰청이 변사자 통계를 통해서 동기별 자살 현황을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살 동기로는 정신적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생활 문제고요. 예. 그 다음으로 육체적 질병, 가정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남녀 문제, 사회 문제 이런 순서입니다. 사별 문제도 좀 있는 걸로 저는 짐작을 했는데 이게 그나마 그래도 제일 적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 예방하는 거요. 이거 관련해서도 정보가 좀 잘못된 게 많다. 예, 그렇습니까? 예. 대한신경과학회라고 그 정신과 의사들의 학회가 있는데요. 예. 지난달 29일에 우울증 자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네네. 학회가 이 자료를 통해서 자살에 관해서 잘못 알려진 정보를 많이 바로 잡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자살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살하지 않는다 이런 속설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전에 되게 자살에 대한 경고나 징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미리 표시를 하는군요. 예, 그리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속설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미리 얘기를 하고 또 도움도 받고 싶어 한다. 예. 자살하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죽기 전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신적인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살 위험 신호라는 게 있는데요. 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자살에 대한 암시나 계획을 언급하고 자기 비하적인 말을 하는 등 언어의 변화가 먼저 생긴다고 합니다. 예. 이게 SNS를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행동의 변화, 약을 모으는 등의 자살 수단을 마련하고 중요한 것을 남에게 주는 등 주변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나 수면에 큰 변화가 생기고 대인 기피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관심이 있던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우울하다, 나 때문이다 이런 우울감과 죄책감을 많이 표현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런 그 신호를 좀 보게 되면요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어보기, 들어주기, 연결하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보기부터 어떻게? 예. 물어보기는 발견한 자살 신호와 함께 자살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어볼 때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물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 우회적인 표현을 하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고 차라리 딱 직설적으로 물어봐라. 들어주는 건 어떻게 들어줍니까?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표현을 사용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고 그런데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들어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삶의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충고보다는 경청이 중요하다고 경청이 중요하다. 연결하기는요? 연결하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첫 번째 예약을 같이 하거나 같이 방문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같이 방문해줘라. 예약도 같이 해주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예. 그 도움을 제공해주는 기관들 좀 알려주세요. 먼저 외워두셔야 될 건 1393 자살 예방 상담 전화고요. 예. 1393이요. 예.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여기도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88-9191 9원 9원이죠. 예. 생명의 전화. 그리고 청소년들은 1388 청소년 상담 전화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소한 여기서 1393 정도는 외워두십시오. 예. 예, 1393. 이런 얘기네요. 1393이요.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주의 잘 살펴보시고요. 위험 신호 누가 보내면 물어보시고 들어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